아둔한 지도자 우매한 국민. 경남여성신문 2018년 12월 25일 남강 시인 수필가 작가께서 기고한 글입니다. 본 기사는 경남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펌하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악몽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것이다. 제왕적 권력이 도끼를 품은 칼자루를 제멋대로 휘젓고 권력에 아첨하는 기레기가 문비어천가만 부르는 마당에선 바보 국민은 공짜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이 우리 앞에 바싹 다가섰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 독재 망령이 안보와 경제를 초토화시키지만 우매한 민초는 여전히 비몽사몽간이다. 허위날조와 배신으로 망가진 2017년은 정신분열의 해였다면 2018년은 해체와 방조의 해였다. 촛불광장에 맞장구를 쳐댄 쓰레기 언론사의 허위날조 선동이 그랬고 탄핵 칠적의 배신이 그랬었다. 이 미친 한마당 굿판에 노란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힘을 보탬으로써 안보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칭 남쪽 대통령은 주적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만 나가면 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읍소한다.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마구잡이 나눠먹기로 국고가 끝장날 판인데도 희죽거리는 다수가 있어 지탱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백두혈통신격화가 완성된 유일 사상체제다. 남조선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고수하고 있다. 300만 동족상잔의 6.25 남침을 비롯해 끝없는 청와대 기습 도발과 윤영수 영부인 저격사건, 아웅산묘역 폭탄 테러, 대한항공 폭파, 1차, 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사건 등 상습 도발과 핵폭탄 개발이 그것이다. 수십만 명이 신음하는 집단수용소가 있고 고모부와 형까지도 무참히 죽인 천인공로의 살인도당이다. 대한민국쯤은 한방에 날려버릴 핵폭탄과 미사일까지 가졌다. 미군만 철수하면 적화통일은 식은 죽 먹기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차례 만남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믿어달라고 해왔다. 그 거짓말이 들통난 것은 지난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였다. 조통은 이날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 폐기에 앞서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의 찬물을 끼얹었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짝사랑은 변함이 없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참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9.19 군사합의를 지목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북한 비핵화인데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NLL 포기를 위한 합의라며 전방지피와 임진강 근처 철책선도 없앴다. 간첩에게 내려오라고 길을 닦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정은 정권의 질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와 협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대북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통해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하지 않으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예비역 중장이자 안보 문제 전문가인 그는 남북대화는 일종의 사술설계도라면서 허상적 평화 시도 피스라고 정리했다. 이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두고 온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며 제발 와달라고 애걸복걸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 도심은 온갖 이름의 환영단이 난무하면서 김정은 초상화와 인공기로 뒤덮인 붉은 광장이 됐다. 이 광란의 막춤은 26일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김정은 짝사랑 이벤트의 극치다. 이 황당무계한 반헌법 초법적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여기에다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이다. 서민들의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서민 경제 참사로 이어졌고 국적불명의 소득주도 경제론이 경제 위기로 내몰았다. 54조 원의 국고를 축낸 일자리 만들기는 겨우 5,000명의 짜깁기 일자리에 불과했다. 실업률 최고, 취업률 최저라는 최악의 일자리 참사는 서민층과 청년을 오갈 데가 없는 방랑자로 만들었다. 오로지 대한민국 무너뜨리기에 외눈박이 친북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의 빨간불을 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대학가의 문재인 왕 시리즈에서 극명하게 반영됐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주요 대학에 나붙은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에는 경제왕, 태양왕, 기부왕, 고용왕, 외교왕, 에듀왕, 도덕왕 등 7대 왕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기부왕 문재인과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왕 문재인은 안보와 경제 위기를 꼬집고 조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처음 앞지르는 지지율 데드크로스 하향 돌파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화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집권하기가 바쁘게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청산 제1호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모조리 수감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기무사령부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원수로 여기는 보수 정권과 안보 라인을 숙청하고 해체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진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사부를 모조리 접수함으로써 적폐청산의 난도질은 거침이 없다. 마치 김정은의 즉결처분 인민재판을 연상시킬 정도다. 안보 파괴, 경제 파탄의 원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 계속.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둘 대한민국이 아니다. 기상천외의 드루킹 댓글 조작.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특정 지역 싹쓸이와 낙하산 인사 등 자책골의 본물이 터진 것이다. 그 결과가 한때 긍정평가 80%대에서 40%대로 뚝 떨어짐으로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 어쩌면 김태우 사태가 문재인의 사자가 될지도 모를 판국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는 도를 넘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고집하면서 남쪽 대통령을 고수하겠다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자리를 내려놔야 옳다. 그것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가? 그런데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승만인데 이 일을 어찌하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100년대계 예지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친북 좌파 대통령들의 인기 영합주의 단견머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생존여탈까지도 지도자의 만남에서 좌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데서 현명한 국민과 우매한 국민으로 나눠진다. 아둔한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것이 곧 재앙인 것이다. 지난 대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우리 국민은 어느 쪽이었나? 우리 국민 수준의 정부를 선택한 것인가? 2019년이 그 선택의 결산해가 될 것이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